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아주 나쁜 악당이죠. 상현이 도우마가 왜 여자만 잡아먹는 혈기가 되었는지, 왜 이런 캐릭터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숨은 의미를 해석한 내용이라 작가의 오피셜은 없으며 종타쿠의 내피셜이 대부분이므로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우마 같은 경우는 첫 등장부터 시작해서 존재감을 뿜어내더니 최종면에서 엄청나게 악랄한 짓과 과거가 나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했죠. 특히 귀멸의 칼날 캐릭터 중에 미모 순위 상위 티어인 코초 자매를 살해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가장 나쁜 녀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진짜 종타쿠 불주먹으로 뚝배기를 그냥 뚝배기 하기 전에 저는 썰리겠죠? 아직 죽고 싶지 않네요. 압도적인 강함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왠지 모르게 그냥 존재감이 너무 강렬해서 귀멸의 칼날을 다 본 후에는 상윤하면 사실상 딱 3명만 떠오르게 됩니다. 낭만주먹 아카자, 빙신빙귀 도우마, 여기 아닙니다. 얼음의 신, 얼음의 혈귀 뭐 이런 뜻이죠. 도우마 이 빙신 그리고 혈기간지의 끝 코쿠시보. 사실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막 크게 와닿아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아카자나 코쿠시보는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간지가 철철 넘치고 뭔가 사연을 보면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도우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상하고 나쁜 녀석이었죠. 그런데 그냥 이상한 변태 악역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아깝잖아요. 나름 비중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제가 도우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속성을 활용해 왜 도우마는 이런 여자에게 집착하는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캐릭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도우마에게 부여된 배경 중에 외모를 살펴보죠. 도우마는 어릴 적부터 특이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게 규타로와는 다른 케이스로, 규타로는 추남에 가까워서 시선을 받았다면 도우마는 미남에 속한 아주 긍정적인 시선을 받은 것이죠. 특히 무지갯빛 눈동자와 백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난 도우마는 신비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우마의 부모는 도우마가 신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믿어 만세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도우마를 세워놓았죠. 그리고 도우마는 자라서 이런 외형과 더불어 키도 187cm, 완전 모델 같은 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큰 키, 거기에 유명인이라는 특징을 가졌으며 어릴 적부터 수많은 여자들에게 선망을 받으며 살아왔을 확률이 아주 크죠. 지금이야 TV를 틀면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잘생기고 키 큰 신비로운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 시절 자신에게 대부분의 여자들은 호감을 보였을 것이며,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자신의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 때문에 배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컸겠죠. 물론 주변에서 떠받들어준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온 모든 이가 도우마처럼 이상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자란 사람보다는 확실히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성 편력을 하는, 소위 말해 바람둥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상현들에게 부여해놓은 여러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코쿠시보는 형제의 타고난 능력에 대한 열등감, 아카자는 약육강식에 대한 잘못된 정의, 한탱구는 거짓으로 물든 삶으로 인한 파멸, 요코는 예술에 대한 광기로 인한 파멸, 규타로는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열등감, 이런 식으로요. 도우마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과도한 우월주의에 빠져 인간성이 결여된 설정이죠. 저 마음의 병들이 사실 극단적으로 상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 이성을 그저 가지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해준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은근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마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도우마는 겉으로 보면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농담도 잘 던지는 상현 중 대표 인싸죠. 인간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걸 봐서는 분명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카나오로 인해 까발려진 사실, 아무 감정이 없는 인물임이 나왔죠. 즉, 겉보기에는 매력있고 호감형으로 다가가지만 속은 아예 딴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별을 떠나서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상대방을 상처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봐요. 나 잘생겼다고 소리 들으니까, 나 예쁘다고 소리 들으니까, 나 인기 많으니까 그냥 이성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작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도우마 같은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현의 모든 캐릭터들이 처음에는 작은 마음의 병으로 시작해 이런 괴물 같은 모습까지 자라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우마는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해 일부러 여자들만 골라먹는 혈기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도우마에게 부여된 설정 중에 분위기를 잘 봐보면 어째 서양 쪽 느낌이 나지 않나요? 다른 캐릭터들은 동양풍의 색채가 강하지만 도우마는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유독 서양인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딱 도우마의 이미지를 보면 서양의 드라큘라 흡혈귀를 모티브로 만든 느낌이 납니다. 뭔가 다른 혈귀들은 식인 괴물 느낌이 난다고 치면 얘 혼자 흡혈귀 느낌이 나죠. 이건 작가가 일부러 여성 편력하는 남자의 이미지 잘 맞는 설정을 한 것이라고 봐요. 흡혈귀는 문학 작품에서 항상 섹슈얼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우마에 여성만 잡아먹는 행위를 놓고 그런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최종공명 때 코초 시노부를 잡아먹을 때도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닌 품에 안아서 흡수를 시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성적인 코드를 넣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시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문란한 인간상을 보여준다고 봐요. 성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좋은 작품 속 좋은 캐릭터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도우마를 볼 때 뭔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악당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죽여서가 아닌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 있기에 작가의 의도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캐릭터를 꺼리게 되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도우마에게 설정된 쌀비 종교 교주라는 특성, 이것도 작가가 그냥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앞서 말했던 우월감으로 인한 여성 편력, 그리고 섹슈얼한 코드, 그 다음 설정된 건 바로 저 둘이 합쳐진 성범죄라는 키워드인데요. 성범죄 비율이 아주 높은 직업군을 하나 떠올려보자면 단연 종교 관련된 직업이 생각납니다. 뉴스에 보면 싸위 종교의 교주나 이상한 종파의 목사나 신부 혹은 정식 종파의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이 아주 많죠.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의 수장은 항상 성범죄를 달고 다니고 있죠. 왜 종교 관련된 사람에게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에 대한 연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직업에서 그냥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능력이 있거나 그냥 상사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종교에서는 교주라던가 계급이 높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신에게 선택받았어,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식은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내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버리죠.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성적으로 신도들을 유린하는 사회적 문제를 끄집어내 도우마라는 캐릭터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마가 여자에게 집착하고 환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례가 아닌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함이며 일종의 성범죄를 행하고 있는 의미인 거죠. 또한 도우마의 최후를 보면 시노부를 잡아먹은 뒤에 사실상 도구로 파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소 허무한 감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현 중 두 번째에 속하는 강자인데 말이죠. 그 밑에 순위인 아카자만 봐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으며 나름 멋진 최후를 맞이하지만 도우마는 독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린다? 이것도 그냥 보면 뭐야, 작가가 너무 쉽게 도우마를 잡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자, 문란한 사람으로 비유되는 캐릭터인 만큼 이 독이라는 요소는 말 그대로 성병에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적 가치관은 결국 성병으로 돌아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표현이죠. 문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성병으로 인해 그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만큼 파멸적인 것은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도우마의 최후 역시 나름 설득력 있고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도우마는 그냥 단순히 여자 좋아하는 또라이 캐릭터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가가 복합적으로 설정해 놓은 요소들을 보며 이 작가가 나름대로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점을 작품에 녹여냈으며 꽤나 디테일하게 인물을 설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작가가 아닌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는데? 하면 참 뻘쭘하겠네요. 그래도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깊이 파헤쳐보며 작품에 더욱 빠지면서 어떤 메시지를 얻는다면 그게 애니 덕후로서의 짜릿함이 아닐까요?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ではごきげんよう。